이제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여기 아래쪽에 가산세를 볼게요. 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신고, 납부, 가산세예요. 우리 국세기본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3대 세법이라고 말하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상위법이에요. 이 세 개의 상위법으로서 그 법에서 이 사업자들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신고할 때 빠뜨리거나 누락하고 납부를 늦게 하거나 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가산세 부과 과표가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아니면 초과 환급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신고하는데 세금을 누락했거나 초과 환급 받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초과 환급이 아니라 자기가 돌려받아야 될 거를 환급세액이 있는데 그걸 늦게 한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이 서운할까요? 늦게 받아가면 자기만 손해지, 그죠? 그거는 서운한 게 아니고, 초과 환급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환급 받으면 안 되는 건데 환급 받은 거 있죠. 그러면 그거 다시 돌아가져오라고 하겠죠.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100만 원 납부해야 될 걸 납부 안 한 사람한테도 100만 원 가지고 와라고 말할 건데, 100만 원 환급 받으면 안 되는데 환급 받은 사람한테도 100만 원 가지고 와라고 할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때 가산세 되는 거지. 매입세액이 내가 환급할 게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얘네들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우리가 누락한 환급세액이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되지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세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산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10%, 20%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보면, 자, 신고불성실이라 적혀 있죠. 신고불성실은 일단 둘로 나누는 게 무신고와 과소, 초과 환급으로 둘로 나눠요. 먼저 신고불성실은, 무신고는 통째로 신고 안 한 거, 기한 후 신고를 말하는 거고, 과소, 초과 환급은 몇 개 누락한 거죠. 누락. 이 둘이는 완전히 느낌이 틀린 거죠. 그럼 무신고에 보면 이제 둘로, 우리 밑에 보면 일반이 먼저죠. 일반하고 부당이 있는데, 일반은 그냥 우리가 실수로 빠뜨린 거, 25일날 해야 되는데 못한 거고, 부당은 탈세하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럼 부당한 경우는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일반은, 무신고는 누락한 납부세액의 20%고, 악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를 해요. 또 과소, 초과 환급은 일반은 10%의 가산세를, 부당하면 그냥 애누리 없어요. 40%의 가산세를 부과를 해요. 그럼 몇 개 빠뜨리면 그 세금에, 자, 우리는 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여기만 들어갈 거예요. 얘네들은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설명만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만 들어갈 거예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몇 개 빠뜨린 거고, 수정신고도 정기신고했는데 몇 개 빠뜨린 거고, 설마 우리 시험 문제에 탈세하려다 걸렸다고 나올 일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하시면 교재 여기에 472페이지 아래에 있는 것 있죠. 자, 이 감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감면을 자 무신고 일반은 참고처럼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을 해줘요. 이 감면을 왜 제도를 만드냐면 빨리 신고하도록 유도해야 될 거잖아요. 빨리 신고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데 자 얘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90% 감면이고 3개월 이내 하면 75% 감면이고 6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에요. 그 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이 두 개만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되냐면 자 보면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건 소정신고 때 들어갈 거고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하면 3개월이죠. 4월 25일 날 예정신고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하면 7월 25일일 거잖아. 그죠? 3개월이죠. 그래서 예정 누락분은 무조건 75% 지금 적은 거는 감면이에요. 감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개월 이내, 아니 1개월 이내 했을 때 90% 제가 감면이니까 10% 부과한다고 표현을 하고 3개월 이내 하면 75% 감면이니까 25%만 부과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감면 위에 적은 게 감면율이니까 실제로 내는 부과하는 거는 10%하고 25%만 부과하니까 우리 계산할 때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럼 곱하기 0.25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괜히 금액에다가 곱하기 0.75 해가지고 그걸 뺀 금액을 빼는 것만 구하는 것보다 그냥 25% 부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75% 빼주고 있는 건 두 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5%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온통 빨간색이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러실까봐 자, 얘하고 자, 얘 최소한 기억합시다. 사실 얘만 기억해도 돼요. 빼딱하게 누워있는 애 있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적용될 거예요.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많이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 보면 이 가산세 10%다 20%다 40%다고 하는 게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초과환급세액 이야기하니까 세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안 걸리는 게 있어요. 과세거래 중에. 영세율이 여기 안 걸린다는 거야. 영세율은 세액이 없잖아. 그럼 영세율은 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아도 혼이 안 나겠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게 돼요. 그럼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공급 가액의 0.5%를 할 건데 자 여기에 당연히 세액이 없으니까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이걸로 할 건데 얘도 중요한 건 위에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기에서 적용되면 감면율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신고 불성실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신고 불성실에 과소 초과 환급 일반이라고 70번 있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매출이 빠졌던 거예요.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가. 그럼 세기 100만원이니까 여기 100만원 쓰면 10%겠죠. 그럼 10% 외워야 된다 빨간색 하는 이유가 여기 10%니까 그럼 10만원이 나올 거예요. 100만원에 10%면. 그런데 이 10만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감면이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됐다면 25,00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정신고라서 1개월 이내에 한다면 90%니까 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계산해야 되니까 하는데, 근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에서는 제가 0.5%를 안 썼죠. 안 쓴 이유가 여기에 1000만원짜리다라고 해서 1000만원에 0원짜리 누락이 쓰면 여기 쓰면 알아서 0.5%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감면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75% 감면해서 25% 부과했으니까 여기도 그럼 이 5만원은 세액을 구해줬으니까 그러면 25%만 부과를 하면 얘도 12,500원으로 수정해줘야 되니까 감면을 기억하라고 감면에만 빨간색 칠해놓은 거예요. 0.5%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25% 부과했으면 여기도 25%, 여기에 10%만 부과하는 문제였으면 여기도 10%. 같은 신고 불성실인데 글자 보면 같은 신고 불성실인데 색이 없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신고 불성실이에요. 이해가시죠? 다음 마지막으로 납부 지연. 옛날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였는데 얘는 이자 성격이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누락한 납부세액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 일수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자, 우리 법정 1일 이자율이 만분의 2.5예요. 이건 다른 세보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가산적 효과가 나올 때, 가산세 계산할 때 만분의 2.5 나오면, 옛날에 만분의 3이었는데 만분의 3 하면 연이율 하면 11% 정도 나와요. 그래서 국가가 고리업자라고 막 사람들이 욕하니까 만분의 2.5로 내렸는데 약 10% 정도예요. 그래도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거 제가 빨간색을 안 해. 왜 빨간색 안 할까? 제가 빨간색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엄청 좋아요. 자, 보시면 여기 100만원 누락했으면 납부 안 한 것도 100만원이죠. 납부 지연 여기는 영세율은 제외인 거예요. 왜 영세율 제외냐면 영세율은 원래 세금 낼 거 없었잖아요. 이자 성격이라고 그랬잖아. 당연히 영세율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없었으니까 이자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영세율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얘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여기에 자, 지금 여러분 컴퓨터 혹시 켜져 있으신 분은 100만원이라고 치면 창이 떠요. 그죠? 그럼 지금 이익인데 예를 들어서 이익이 예정 때 누락한 거였다면 이익 예정은 원래 2021년 7월 25일 날 해야 되는 거였죠. 아니죠. 왜 거기 거듭거려. 10월 25일 날 해야 되는 거였죠. 이익 예정 신고는 9월 30일까지가 예정 기간이고 10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원래 이익 예정분은. 그런데 지금 얘를 2022년 1월 25일 날 이익 확정 신고하죠.
날짜만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미납일수 92일 줬죠. 그러면 확인하면 알아서 나와요. 지금 얘가 지금 100만원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 곱하기 미납일수 92일을 하면 23,000원을 컴퓨터가 계산이 자동 나오니까 날짜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자, 눈으로 익혀두세요. 자, 눈으로 이제 익히는 거예요. 신고분성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있으면 자, 사실 다른 데 들어갈 거 없어요. 여기 이 두 금액은 같은 금액이에요. 누락한 납부세. 그래서 제가 71번 집어넣고 73번 집어넣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 왜냐면 수정신고도 똑같고 전부 다 똑같거든. 다 여기 들어가거든. 다른 곳에 안 가요. 다른 곳에 넣어서 틀리는 거예요. 여기만 넣을 거예요. 다른 곳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지금 과소초과한 거면 71번하고 73번에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같은 누락한 납부세액이. 둘 다 같은 누락한 납부세액이. 그럼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하면 누락한 납부세액은 여기서 보면 되겠죠. 지금 7번이 예정 누락분이니까 얘가 누락한 납부세액 합계가 될 거고, 매출에 납부세액 누락한 매출세액이 될 거고, 그럼 40번의 합계가 누락한 매입세액이 되겠죠. 왼쪽 여기 봐도 되고, 여기 7번에 하고 그리고 12번 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차피 얘 합계가 이거니까 같은 거니까. 그럼 누락한 거에 누락한 납부세액은 얘 계산하면 될 거잖아. 물론 여기에 불공제가 있는 경우는 걔는 제외하고 빼야 되겠죠. 납부세액을 계산할 건데 100만원에 5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불공제 세금이 와서 받은 거였다면 100만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불공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여기서 얘 빼면 돼요. 혹은 여기서 얘 빼면 돼요. 어차피 얘 같은 금액이죠. 얘 둘이가. 그죠? 얘 합계가 여기 오는 거잖아요. 7번. 그죠? 그래서 누락한 납부세액은 얘 둘을 보고 계산하면 돼요. 내가 문제를 보면서 알아서 매출세액 얼마, 누락한 거에 매입세액 얼마 일일이 써서 계산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신고서 작성하면서 여기 다 입력할 거란 말이야. 입력을 하면 어차피 들어가 있는데 나 혼자서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거를 따로 옆에 종이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그래서 이걸 보고 구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473페이지에 이제 우리 기본 예제 보면서, 기본 예제 바로 안 간 이유가 여기 가산세 문제가 섞여 있어서 제가 기본 예제로 바로 안 갔는데, 자, 교재는 3005번으로 가고, 회사는 3005번으로 가고, 교재는 473페이지. 근데 아래 2번에 자, 얘를 날짜를 바꾸세요. 2번 문제에 대괄호 1번 있죠. 7월 12일이 아니고 얘를 26일로 바꾸세요. 옛날 건데 아직 안 바꿔버렸네. 얘를 26일로 바꾸시고, 얘를 26일로 바꿔서 풀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문제를 볼게요. 자, 1번에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다음과 같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거는 예정신고 때 누락한 내용이란 이야기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 생략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것. 납부 지연 일수는 91일 적용. 1기는 91일이에요. 2기는 92일이고. 근데 이 날짜는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럼 일단 일기 확정신고서로 가서 부가지신고서 4월부터 6월 아니요라고 해서 자, 예정 누락부만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얘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만 지금 가지고 입력할 거예요. 예정 누락 자료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제품 A 거래처에 3월 30일에 판매하고 4월 11일 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그럼 일단 날짜 신경 쓰지 말고 칸을 먼저 채워넣어야 되니까 누락한 것들.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래 700만원짜리죠. 그러면 33번에 예정 누락분에 지금 예정 누락분은 오른쪽 여기에 쓰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에 700만원에 70만원 나오게 과세 세금 계산서에 쓰고 쓰셨죠? 다음 자, 이 날짜를 체크해 볼게요. 자, 3월 30일 날 판매했으면 공급일이 이날이니까 작성일자는 3월 31일 잘했죠? 그럼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라 그랬죠? 그런데 4월 11일 날 했네. 늦었죠. 그럼 지연의 시작인데 4월 1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했으면 지연 발급이죠. 7월 25일 넘어가야 미발급이잖아. 늦게 한 거죠. 그래서 지연 발급이 되겠네요. 발급에 걸렸으면 전송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잘했지만 발급이 다음 날이지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지연 발급 700만원을 자, 가산세 바로 쓸게요. 가산세에 지연 발급에 700만원이다.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줬을 때 구분하는 게 여러분한테 일인 거지. 우리가 이 앞에 푸는 것처럼 지연 발급이다, 지연 수치다 대놓고 말해주면 신경 쓸 거 없죠. 칸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다음 62번에 지연 발급에 넣고 다음 2번 차량 운반구 한 대를 3월 25일 매각하고 4월 10일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그럼 이번에도 세금 계산서 600만원짜리네요. 그러면 33번 칸에 600만원 더해서 1300만원으로 수정하고 다음 우리 날짜를 보면 3월 25일 날 매각했으면 공급 시기니까 작성 연월일을 말일자로 해서 4월 10일까지 발급을 잘했죠.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송은 다음 날 해야 되는데 4월 12일 늦었죠. 11일까지 다음 날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7월 25일 안에는 한 거니까 지연 전송이 되죠. 그럼 지연 전송 가산세에 600만원을 쓰는 거예요. 지연 전송에 600만원. 지연 전송에다가 600만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제품 한 박스를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했어요. 간주 공급이죠. 시가 180만원짜리. 그럼 과세거래에 기타 34번에다가 180만원이라고 그냥 써주면 되고 세금계산서 있는 것만 가산세 대상이에요. 세금계산서 없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기 34번에 180만원을 쓰고 다음 제품 직수출에 대한 외화 대금 입금 증명원 판매 500만원. 이게 직수출이죠. 영세율의 기타. 그러면 36번에 500만원이라고 써주고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에서 누락한 게 있죠. 그러면 직수출이나 영세율이면 여기에 별 표시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직수출에다가 표시 하나 해 두세요. 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 5번에 원재료를 3월 30일에 매입하고 4월 11일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약서 판매. 그럼 원재료 사고 세금계약서 받은 거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자, 그럼 공급가액 400만원을 38번에 400만원에 40만원이라고 쓰고, 그리고 날짜를 봤는데 얘가 3월 30일 날 산 거였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얘 넘었네요. 4월 11일이네. 그러면 지연수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자, 가산세 가서 지연수치에 400만원이다라고 써주면 이제 우리 문제 1번에 대해서는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포상 가산세는 안 잊으려고 그때그때 입력했고, 다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이 이제 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자, 얼마죠? 얘는 매출이고 얘는 매입이잖아.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누락한 납부세액은 108만원이겠죠. 자, 108만원 이해가시나요? 어떻게 108만원이 됐는지? 누락한 납부세액은 108만원이라는 거예요. 누락한 매출세액 얼마야? 이거 합치면 148만원이죠.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40만원이죠. 그래서 누락한 납부세액은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낸 세금이 108만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108만원 어떻게 구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얘에서 얘 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108만원 구했으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가산세의 71번으로 가는 거예요. 71번 71번에 108만원 여기 쓰려고 구한 거야. 여기에 쓰려고 구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가산세를 계산을 해보면 자, 108만원인데 얘 몇 퍼센트라 그랬죠? 10%. 얘는 10%. 그러면 자, 10% 저는 0.1을 곱했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죠. 지금 문제위 자체가 예정 때 누락분이라 적혀 있잖아. 그러면 75% 감면이기 때문에 25%만 부과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적은 이 숫자의 의미 이해가시나요? 가산세율 10%에 감면율 75%라서 25%만 부과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걸 쓴 거예요. 얘는 지금 가산세 구하려고 108만원에 곱하기 10% 곱하기 25%를 부과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빼기 75% 해야 되는데 그냥 25% 부과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그러면 지금 얘가 27,000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27,000원을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자, 얘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K11 있어요. 스마트에는 없는데
오른쪽 위에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는데 얘는 필요할 때만 누르세요. 아닐 때는 다른 거 가려가지고 불편해요. 누르면 창이 떴죠. 자, 이 창에 보면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부당한 행위니까 40% 신경 쓰지 말고, 그죠? 그럼 두 번째 점이 이제 부당 아닌 과소 초과환급인데, 자, 가산세 몇 %라고 적혀 있죠? 납부세액의 10%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우리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율 적혀 있죠? 칸 바꾸면, 자, 얘 닫고 무신고면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무신고 클릭해보면 20%고 1개월 이내 하면 50%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번 봐야 다음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참고하라고 한 건데, 얘 가리니까 확인되면 가리기 눌러서 다시 없애고. 제가 전에 시험 보시는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 시험 때 그거 누르니까 나오는지 확인 좀 해라고. 그랬더니 나오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험 때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구글로 보시라는 거예요. 10%인지 뭐인지 커서 놓고 작성 방법 켜기 누르면 방금 감면율까지 나오죠. 그럼 이제 납부 지연이 있죠. 납부 지연도 똑같이 108만원. 똑같이 108만원.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1기 거죠. 그러면 1기 예정신고의 납부기한은 언제였죠? 4월 25일이었죠? 1기 예정.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럼 1기 확정신고는 언제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신고하는 날짜 7월 25일이죠. 됐나요? 이 날짜 이해가시죠? 예정신고 때 1기 예정권 누락한 거 지금 1기 확정 때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야 될 거 지금 이때 내서 90일을 이자 내놔라 그 이야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4월 25일 날 108만원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지금 오늘까지의 이자를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면 알아서 계산하니까 얘는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외울 건 없다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자, 엔터 치니까 74번에 들어왔죠. 들어왔죠? 74번에 커서가 들어왔죠? 이때 항상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커서가 들어온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세율 중에 빠뜨린 누락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빠뜨려요. 그럼 우리 예정 누락분 방금 전부 다 예정 누락분이었는데 영세율 빠뜨린 거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표시해두고 습관하고 여기 들어올 때 우연 아니라고 또 체크하라는 거예요. 표시해도 또 까먹어.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여기 들어오면 결코 우연 아니다. 영세율 누락한 거 있는지 확인해보자. 직수출에 500만원 있죠. 그죠? 직수출 영세율 500만원 누락한 거 있죠? 그럼 여기에 500만원. 얘가 지금 누락했는데도 세액이 없어가지고 가산세 안 맞아내잖아요. 그래서 500만원. 지금 얘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세금이 없어가지고 가산세 안 맞아내요. 영세율이. 그래서 제가 영세율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500만원 쓰니까 25,000원이 나왔죠. 그럼 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가산세는 구해졌어. 50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몇 퍼센트 감면했죠? 75% 감면해서 25% 부과했죠? 똑같이 얘도 25% 하면, 아이고, 왜 500만원 썼어? 죄송해요. 25,000원에 25% 하면 제가 왜 500을 썼죠? 자, 25,000원에 25% 하면 6,250원이 되죠. 세금은
가산세는 부과해뒀으니까 감면만 적용하면 되잖아. 알아서 0.5% 계산해뒀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가 끝났어요. 자, 다음 2번은 자, 확정신고 기간 중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매출 거래 자료가 전송되지 않은 거래 내역 단 확정신고 시 세금계약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에는 정산 반영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고는 똑바로 했다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확정신고서인데 지금 예정 때 누락한 거 썼고 확정건은 신고 똑바로 했다고 가정하니까 가산세만 계산해라 그 이야기예요. 부가세법상 가산세. 그럼 5월 20일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매출분 공급가액이 300만원, 세액 30만원을 7월 26일날 전송했다라고 해라 그랬죠. 26일로 수정하라 그랬죠. 그럼 5월 20일날 발급했으면 언제까지 전송해야 되죠? 5월 21일. 그죠? 그럼 22일부터 지연인데 7월 25일까지 지연이고 7월 26일부터는 그럼 미전송이겠네요. 그럼 미전송 300만원이 자, 가산세에서 미전송 300만원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자, 다음 6월 10일 매출분 공급가액 500만원, 세액 50만원을 7월 26일에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7월 27일 전송했대요. 6월 10일 거면 7월 10일까지 발급해야 되고 늦어도 지연이면 7월 25일인데 7월 26일이니까 미발급이죠. 확정신고 기간 지났죠. 그럼 미발급에 500만원을 써야겠네요. 이 저자가 원한 거는 이 빈칸을 다 채우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12일을 26일로 바꾸라고 한 거였고 만약에 12일 그대로 문제를 푼다면 지금 여기 지연 전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책이 지금 수정이 안 된 거고 옛날에는 11일까지라는 옛날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전송으로 가는데 지금은 25일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확정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기만 바꿔놨어. 아, 정말 여기만 바꿔놓고 문제를 날짜를 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예, 해본 거예요. 자, 가산세 보니까 조금 머리가 복잡은 하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했죠.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이나 이번 주말까지만 얘네들의 신경 쓰지 그 이후에는 마음을 피우고 차라리 부가세 신고서 작성 못하면 안 돼요. 신고서 칸 넣는 거 앞에는 해볼 만했죠. 이제 또 계속 할 거예요. 할 건데 가산세는 계속 보면서 하다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조금은 내려놔도 돼요. 얘는 자, 그럼 이제 476페이지로 갑시다. (476페이지) 자, 우리 476페이지에는 말고 이거 하나만 봅시다. 우리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우리 회사를 3002번으로 좀 가볼게요. 3002번. (3002번으로) 가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다시 아니오라고 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것도 아무것도 없죠.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열게요. 자, 7월 2일자에 11번 매출 과세로 해서 1000만원짜리 그냥 범호산업, 제일 만만한 게 범호산업이다. 자, 그래서 이 분기를 전표를 하나 발행해 보세요. 자, 이 전표를 하나 발행하고 자, 전표 발행했나요? 그럼 얘는 7월 2일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가 있죠? 이기 예정에 가 있겠죠. 7월부터 9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1번 칸에 왔어요. 자, 얘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를 10월부터 12월로 바꾸시고, 만약에 저걸 누락해서 확정신고서에 반영한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되죠? 여기 33번에 들어와야 되겠죠. 쟤를 누락했다면.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반영한다면 여기에 들어와야겠죠. 이해가시나요? 7월 1일 거는 2기 예정 건데 얘는 누락했대. 누락했으면 누락해서 확정신고서에 반영한다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자, 누락 전표 입력을 누락했으니까 안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누락한 걸 반영하라 그러면 당연히 7월 2일자 거는 7월 2일자에 하는데 이걸 확정신고서에 넣는 거 설정하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그러면 이때는 자, 간편집계 옆에 작은 화살표가 있죠. 작은 화살표 찾으셨나요? 클릭하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정 누락분. 지금 여기 클릭해서 얘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정 누락분. 그럼 자, 예정 누락분에 들어가면 지금 얘 라인에 커서가 올라와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럼 예정 누락분 가면 확정신고 때 지금 얘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확정신고 개시 시작하는 달은 몇 월 달이죠? 10월이죠? 자, 얘 기억해 두세요. 확정신고 개시 연월을 쓰는 거예요. 연월. 신고 개시 연월. 여기는 적혀 있으니까 괜찮잖아. 근데 왜 제가 눈을 익혀두라 그러냐면 나중에 스마트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건데, 스마트회의에서도 나오는데 얘는 그렇죠. 하나도 없어. 이렇다고 봤을 때 얘는 예정 때 누락이라고 하면 신고 대상 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확정신고 개시 월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말 안 적혀 있으니까 또 뭐 쓰지라고 고민할까봐. K11 친절하게 확정신고 개시 월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개시 월 쓰더라라고 민중에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더 많이 쓰거든 이거. 그럼 10월 확인 누르시면 위에 누락이라고 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누르면 33번에 얘가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제 1기 예정신고서, 2기 예정신고서에는 걔가 안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거. 자,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본 문제는 확정신고서에 예정 누락분에 반영되도록 꼭 설정하라고 적혀있는 문제가 간간히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을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
예정 누락분. 그런데 AT 시험에서는 이걸 어떨 때 쓰냐면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반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한 거 전부 다 이 작업을 할 건데, 근데 얘는 확정신고 개시월이라고 안 나오니까 4월이나 10월을 써야 되는데 얘가 안 적혀 있죠. 그래서 확정신고 개시월 쓰는 거 기억하라고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얘는 전부 다 여기 써서 반영시킬 거예요, 가산세를. 자, 이게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서에 매입 매출 전표에서 반영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얘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세무 1급 매입 매출 전표도 등장을 하니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책이 있던가요? 그죠? 그게 이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기본 예제 보고 제가 수정신고는 책에 예제가 없는데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다가 끝을 낼게요. 쉬었다 합시다.